제발 지난생이 부정선거만 응하지 마세요. 왜 아닙니까? 극우론자 된다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부정선거만 이 이야기만 꺼내면 이상한 사람은 그러니까요. 그 멀쩡하던 KBS 앵커 출신의 민경호 의원,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실 대변인까지 했잖아, 청와대에요. 멀쩡하면 부정선거 이야기 꺼내면서 어느 순간 모든 언론에서 음모론자, 이상한 놈, 극우론자로 되고 전환길이 이상한 놈, 음모론자 이러고 언론에 댓글이 중국인 놈들이 다는 것 같아요. 전부 저놈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이 부정선거를 깰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쓰임이든 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의원들하고 상당히 네트워크가 좋아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계속 부정선거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부정선거 이거 할 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랑 친한 의원도 4.15 총선 뒤에 있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의총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심각하다. 근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주현아, 안 되겠다 이거. 너무 까인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까인다. 말 꺼내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너무 까인다. 이런 자기들이 떨어져서 먹고 낙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야 조용해 좀 이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제 소수당이 돼버렸는데 그렇죠. 그래도 못 내긴다네. 그 이준석 이런 놈들이 그걸 또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와 이게 도대체 그래가지고 위원들 2명은 저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 제가 그렇게 트럼프가 이기면 부정선거 기자회견 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트럼프가 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물밑으로 들어갔다가 완전히 패배감에 막 쩔어 있다가 운 좋게 이제 2021년 이제 6월 28일 날 민경욱 의원의 재검표가 최초에 있었습니다. 처음이죠. 원래는 최초의 재검표는 원래 이현주 재검표가 원래 이현주가 원래 재검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현주가 막 그때 강용석 변호사한테 화를 내면서 막 저한테 이걸 소송 대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뭐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뭐 강용석 변호사 그거 하지 말고 제가 받으면은 또 그 비난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절을 고사를 했었는데 그 이현주 의원이 그거를 치하를 해버렸습니다. 치하를 해버리고 그 민경욱 의원이 재검표가 제일 첫 번째 재검표가 되네요. 그런데 이제 깠는데 이상한 표들이 막 쏟아지니까 이제 그게 또 하나의 도화선이 돼서 이게 부정선거 운동이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역사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박주현 변호사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죠, 미국 시팩 행사도 다녀오셨고, 그 이야기도 좀 궁금해서 오늘 모셨는데요. 그 앞서서 박주현 변호사님의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 재밌는 거 듣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만났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세 전문 변호사라고 가려고 했다가도 그 뒤로 청와대 그리고 국회까지도 가서 보좌관실에 근무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쪽을 만약 이거 전부 사기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그래서 그쪽은 손 떼고 그러다가 정치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소송 대리 또는 변호하게 되면서 민경우 의원의 그 2020년 4.15 총선에 대한 것은 당선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낙선되는 걸 보고 충격 먹고 그리고 그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뒤에 배후에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성관이도 이상하고 그리고 A웹이라든가 배후 세력이 연결되어 있고 또 로펌 그죠? 로펌 우리 법무법인 로펌 이런 대형 로펌들이 쉽게 이런 문제의 배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 생각이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작년에 탄핵당할 때 자기가 그 당신께서 탄핵의 사유가 2가지다. 첫 번째는 좌파들 세력, 좌파 기득권 때문에 카르텔 때문에 졌고 좌파 카르텔. 2번째가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했어요. 그 기득권 카르텔이 뭐냐? 이건 윤 대통령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론적으로 기득권 카르텔은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 세력 그리고 로펌이었어요. 맞습니다. 뭐 유명한 로펌, 대형 로펌들이 짜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잖아요. 뭐 내각제 세력이라 흔히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참 무섭습니다. 소름 끼칩니다. 순간 또요. 뭐냐면은 지금 부정선거만 이 이야기만 꺼내면 이상한 사람은 그러니까 부정선거만 이야기하면 그 멀쩡하던 KBS 앵커 출신의 민경호 의원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실 대변인까지 했잖아요. 청와대에요. 그 멀쩡하면 부정선거 이야기 꺼내면서 어느 순간 모든 언론에서 음보론자 이상한 놈, 극우론자로 되고
저도 작년에요. 네네. 세이브 코리아 집회 나올 때는 박수 받다가 어느 순간 이제 부정선거 개진한다 하니까 갑자기 언론에서 논조가 바뀌어요. 네. 전환길이 이상한 놈, 네네. 음모론자 네네. 이러고 언론의 댓글이 네네. 중국인 놈들이 다는 것 같아요. 네네. 전부 저놈 저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네네. 해버리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저는 역으로 뭘 느낀지 아세요? 그때 또 뭔가 하면 이제 지난 뉴스 만들고 난 뒤에 그때 우리 직원이 네네네. 제발 그리고 또 우리 또 탄핵 반대 주장인데 대학생들 또 제발 지난 선생님 부정선거만 응하지 마세요. 왜 하니까 극우론자 된다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내가 문 닫더라도 해야 된다. 네, 아, 네. 말이 되냐? 그러면 제가 뭐 역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모든 문제의 원흉 근본이 부정성 문제라는 그때 역으로 알게 돼요. 예, 맞습니다. 유튜브도 딱 문 닫게 만들고 이게 모든 본질이구나 알고 지금 거꾸로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그만 좀 정리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되게 용기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우리 선생님도 저는 되게 저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대항하시는 걸 보고 저도 부정선거 이 얘기를 한다고 유튜브한테 수익 창출 금지도 당하고 아,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고소도 하고 싱가포르에는 그 유튜브 아시아 본사도 찾아가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항의도 하고 보내고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또 복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이 이거는 저는 맞다고 하는 거는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될까지는 맞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뭐 특별하게 이게 이유 없이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근거를 살피고 이를 믿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매도하는 걸 보고 아, 나는 이거 내가 옳다는 게 분명히 맞다는 걸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싸워왔던 겁니다. 근데 선생님도 저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박사님 대단하시다. 민경 제가 의원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지난 5년간 6년 싸우시지 않습니까? 그래 민경 의원님 이런 분이 참 있잖아요. 저는 그리고 또 이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선관위 앞에서 우리만큼이나 확신을 가지고 부정선거 실체에 대해서 막 투쟁하고 계신 천창용 대표님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로 존경스럽고 참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덧붙여서 이렇게 애써 오셨던 민경 의원님이나 박주현 변호사님 저는 싸웠는데 어느 순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중화되잖아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 이유 중에도 하나가 선관위에 구형구 많이 보낸 것도 그 중에 하나를 많이 대중화되었고 점점 많은 국민이 알게 되었고 진짜 최근에 이거 바로 이준석하고 TV 토론 지난 그 부정선 2차 개몽이죠. 그죠?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저는 진짜 1차 개몽, 2차 개몽, 3차 개몽이 지금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정선거 토론회가 2차 개몽이고 10회 연설이 3차 개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개몽? 개몽이 아니고 영화 개몽이 개몽. 1차 개몽이 비상계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고 2차 개몽이 우리 부정선거 끝장 토론, 끝장 토론이고 3차 개몽이 황교안 대표의 10회 연설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몇 번의 개몽을 해야 전 국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진실의 문제가 이제는 뭐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그 권순도 감독이 왔는데 이 기적의 시작 이게 저는 오늘 이번 10회 여정도 기적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1차, 2차, 3차 개몽이 일어나는 과정이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기획한 게 아니라 우연찮게 온 것 같거든요. 우연하게.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은 게 갑자기 선생님께서 원래는 미국에 계속 계시다가 한국 와서 이렇게 이제 부정선거 끝장 토론을 하게 됐잖아요. 아, 그렇죠. 이준석. 뭔가 계획된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딱 벌어지고 그 7시간 동안 우리 할지도 몰랐지만 뭐 12시 정도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7시간 동안 됐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막 깨닫게 됐지 않았습니까? 야, 이런 흐름은 정말 뭐랄까 인간의 계획의 의도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예를 기독교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닌 누군가가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저는 항상 이 부정선거 싸움을 하다 보면 제가 싸운다는 생각 안 하거든요. 흐름이 온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흐름에 나를 그냥 내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한다. 저는 이제 이 부정선거를 싸우다 보면은 곳곳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일종의 주도권 싸움도 있고 약간 주인공병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다행스럽게 제가 이 주인공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이 흐름을 타서 이 부정선거를 깰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쓰임이든 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지나가는 길 자체가 되게 큰 누군가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그냥 크리스찬으로서는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네. 제가 1년 전 또는 얼마 그거만 예. 비슷한 기업 이제만 돌아가더라도 네네. 지금 이 모습을 살려 상상 못했던 네네네. 삶이 이루어진 네네.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좀 전에 박지훈 변호사님께서도 흐름이 온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뭔가 하나님 뭔가를 사용하는 것 같다면 네네. 박 변호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네. 근데 금방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박 변호사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인공 의식, 쉽게 말하면 공명심, 네. 나를 이렇게 앞세우자 하는 네. 이런 의식이 별로 없다 하셨지 네. 않습니까? 이번에 사실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네.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 그 2월 27일 날 이준석과 함께 우리 쪽에 4명이 나가지 않습니까? TV 토론할 때. 네. 그때 사실은 4명 나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이 나가기로 이제 돼 있을 때 그때 조율했거든요. 그때 누가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5명 나가면 또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그 조율이 있었는데 그때 양보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정말로 제가 존경하게 됐죠. 그 대표적인 분이 이승원 교수님 말씀 안 할 수가 없다 그죠? 사실은 그 우리 부정서 영화에도 나오는 미국의 통계 쪽 정치 통계 또는 정치 그 외교 쪽으로 뉴욕대 명문대 뉴욕대 이승원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설 연휴가 그때 전후잖아요. 지프라서 미국에 계시는데 박 변호사님께서 우리 TV 토론 누가 나갈 것이냐 이제 사람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첫 번째 픽스된 사람은 저와 이영돈 그 PD님은 픽스돼 있었어요. 그 2명을 누구로 채울 것이냐인데 첫 번째 후보가 사실은 그 이승훈 교수님 먼저 세워져요. 그거는 이영돈 PD님께서 적극 추천하셨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뉴욕대 최고 명문대 교수가 나오셔가지고 또 미국에서도 전문가니까 많은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기 위한 것도 있고 또 그분이 워낙 또 이쪽에 해박한 거죠. 전문가분이라서 제가 그때 우리 이영돈 감독 이야기네요. 그분은 초청할까 할 때 항공권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제 주특기 무조건 제가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해가지고 항공권 제가 끊어드릴 테니까 무조건 오시고 해라 이영돈 감독님께.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근데 사실 TV 토론에 참여 못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하고 우리가 제가 그때 양보해 주실 때 안아드리면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기를 빛내기 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승훈 교수님께서도 아름다운 양보죠. 더 위대한 어떤 양보를 하셨는데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명심이 아니다. 어쨌든 4명이 나가서 더 많은 국민들께 알리는 그죠? 실제 알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면서 그렇게 양보해 주신 분이 이승훈 교수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제가 위대하고 참 고맙고 아름다운 참 그 양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한 분도 성함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또 그 저한테 그때 이제 전라북도 부안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셨죠. 그 당시에 유권자 수보다 10표가 더 나온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답변을 못한 부정선거죠. 그 실체를 잘 알려주시고 사실은 또 제가 양복해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분께도 감사드리는 마음이 들고요.